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앵커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일어났었던 글로벌 이슈들과 또 전반적인 투자 시장 분위기 저와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또 한 번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국채금리의 연이은 상승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가 0.5%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1% 넘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현재는 11,00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줘서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3.8%가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10년물 국채 금리도 1% 넘게 상승을 해서 현재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연일 하락세 나타내고 있죠. 이제는 1,6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 분위기 역시나 좋지 않은 흐름이고요.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2만 달러 선 내려앉았습니다. 19,000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머지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1,500달러 선도 깨져서 1,4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세들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리플도 0.33달러, 그리고 에이다 코인도 역시나 보합 상태이고요. 솔라나 역시도 3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그래도 알트코인들은 어느 정도 약보합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이더리움 머지 완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이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라는 격언이 그대로 적용되는 듯 싶습니다. 이더리움이 역사적인 머지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요. 1,500달러 선을 내려앉은 1,4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19,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암호화폐 거래소 겸 프라임 브로커 비퀀트의 리서치 미사 레이스는 머지를 둘러싼 흥분은 이제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미 이 머지가 완료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머지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가격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역시나 이러한 이벤트가 종료됨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가격 시세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 역시도 이런 머지의 성공을 굉장히 자축하는 분위기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의 머지 성공으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커다란 발걸음을 내딛었으며 암호화폐의 주류 사회 수용을 향한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폴리곤의 공동 설립자인 산티프 나일왈이 말을 했습니다. 15일 현지 시간 코인데스크 TV에 출연을 해서 머지 성공은 10억 명의 사용자를 웹3로 유도할 수 있는 많은 단계들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단계다라는 코멘트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의 횡보에 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폴리곤의 창립자는 웹3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는 코멘트를 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횡보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 접수되는 대로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온체인 데이터, 채굴자 이동, 수상한 움직임 포착. 네, 크립토 퀀트에서 하나의 온체인 데이터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채굴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얼마나 이동시키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채굴자가 현물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동시킨 움직임이 최근에 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는요, 시간봉으로 채굴자와 현물 거래소 간의
동안의 평균 코인 이동량을 나타내는 건데 이 수치가 역사적으로 10을 넘어갔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에 하락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 선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온체인 지표가 이 빨간색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0을 넘어가는 수치였을 때마다 비트코인의 하락 신호탄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수치가 또 한 번 10을 넘어섰습니다. 좀 위험 신호로 포착이 된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이 의미는 채굴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많이 보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하락, 이런 물량에 따른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도 좋은 흐름은 아닌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있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안 좋긴 한데요. 계속해서 관련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블룸버그 현물 ETF 가까워지고 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비교적 반가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933년에 증권법이 적용된 비트코인 ETF가 등장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비트코인 관련 ETF 중에서 1933년도에 증권법 적용을 받는 ETF 거래가 시작됐다고 보도를 하면서 이 부분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 가까워져 있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허가한 비트코인 관련 ETF는요, 1940년도법에 근거를 했는데 이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투자자 보호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출시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1933년도의 증권법을 토대로 ETF가 론칭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ETF가 현물 ETF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ETF 스토어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ETF의 등장은 이 현물 ETF를 뒷받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은 현물 ETF와 동일한 펀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SEC 측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해서 좀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SEC가 암호화폐법을 본인들의 손에 넣어야지만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여전히 고수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물 ETF 승인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이슈까지 맞춰보겠습니다. 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